매일 밥을 드시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런데 지금 드시는 그 밥,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반찬은 신경 쓰시면서 정작 매일 먹는 밥은 그대로 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30년간 항산화 식단과 몸속 염증 환경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훈입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저도 몰랐습니다. 밥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줄은요. 반찬을 아무리 바꾸고 영양제를 아무리 챙겨도 매일 먹는 밥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몸속 환경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랜 시간 뒤에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암을 포함한 많은 만성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속 환경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조금씩 기울어가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 환경이 임계점을 넘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밥입니다. 밥은 하루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밥에 한두 가지를 더하거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덜 탁해지는 환경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년 뒤 몸의 상태는 지금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의 합산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밥상에서 딱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먼저 남겨보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부터 식탁 앞에 앉는 게 무서워졌다는 분들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보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될지가 먼저 떠오르고 밥도 눈치 보며 먹게 된다는 겁니다. 65세 박선영 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뭘 먹어도 겁이 난다고요. 검진에서 수치 하나가 걸린 뒤로 식사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딸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반찬을 싹 바꾸는 게 아니라 밥에 넣는 재료만 두 가지로 정해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해보자고요. 현미를 조금 섞고 강황을 아주 소량만 더하는 거였어요. 처음 2주는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런데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잠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박선영 님이 먼저 계속하겠다고 하셨대요. 결심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습관을 만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밥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오늘 실천 제안까지 꼭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밥 한 그릇이 몸속 환경을 바꾸는 항산화 습관 6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흰밥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거층이 제거되면서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관련 성분들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걸 가장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현미를 섞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전곡 섭취가 대사 건강 지표와 염증 수치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보고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특히 식이섬유가 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10년간 연구가 급격히 늘어난 분야입니다. 68세 최영호님은 평생 흰밥만 드시다가 현미를 30% 섞기 시작한 뒤 식후 졸음이 줄고 포만감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그 작은 감각의 차이가 계속하게 만든 동력이 됐습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흰쌀 100g에 현미 30g부터 시작하고 물을 조금 더 넣어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으세요.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천천히 비율을 올리셔야 합니다. 갑자기 늘리면 속이 불편해 포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밥을 드신 후 속이 편한 편인가요? 두 번째로 강황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항산화와 항염증 쪽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성분으로
만성 저강도 염증 환경에서의 역할을 보는 연구들이 세계 여러 기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어요. 강황을 포기하는 분들 대부분이 향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양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70세 정미자님은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넣었더니 가족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많이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량을 매일 반복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밥 2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를 아주 소량, 후추 한 꼬집만 같이 넣으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고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용 전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하게 하려는 편인가요? 세 번째, 녹차밥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계열 성분이 항산화 쪽으로 많이 연구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카페인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62세 이정훈님은 점심에 녹차밥을 드시다가 밤잠이 얕아지는 걸 느끼셨어요. 아침으로 타이밍을 바꿨더니 바로 해결됐습니다. 녹차가루나 진하게 우린 녹차물을 밥물로 소량 활용하되 반드시 아침에만 주 2회로 시작하세요. 불면이 있거나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오후에 차를 드시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편인가요? 네 번째, 미나리는 밥에 넣기보다 반찬으로 매일 한 줌이 더 현실적입니다. 향채소는 식물성 성분이 풍부해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지속성 면에서 반찬으로 드시는 쪽이 훨씬 오래갑니다. 67세 김소연님은 미나리를 데쳐서 가볍게 무침으로 드시는 날은 속이 유독 가볍다고 느끼셨고 그 감각이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해요.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국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생으로 많이 드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 익혀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향채소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 색이 진한 식품을 하루 한 번은 챙기세요. 자주색, 빨간색, 진초록 계열에는 각각 다른 식물성 색소 성분들이 들어있고 이 성분들이 항산화 관점에서 각기 다른 경로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색보다 다양한 색을 고루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69세 박종수님은 간식을 과자에서 블루베리 플레인 요거트로 바꿨는데 3주 후 오히려 과자가 너무 달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입맛 자체가 바뀐 겁니다. 가지는 구워서 반찬으로, 블루베리는 소량씩 꾸준히 드세요. 혈당이 예민하신 분들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 밥상에는 몇 가지 색이 있었나요? 여섯 번째, 마늘과 버섯을 매일 기본 재료로 두세요. 마늘의 알리신 계열 성분과 버섯의 베타글루칸 계열 다당류 성분은 각각 다른 경로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71세 오경자님은 마늘을 볶음과 국에 기본으로 넣고 버섯을 장볼 때 무조건 한 팩씩 사두는 것만으로 식사가 훨씬 단단해졌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뭔가를 추가한 게 아니라 기본 재료를 고정한 겁니다. 마늘은 익혀서 소량씩 드시는 게 위에 덜 자극적입니다. 생마늘을 공복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장 볼 때 꼭 챙기는 고정 재료가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6가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어느 것도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없습니다. 핵심은 큰 결심이 아니라 밥과 기본 반찬 재료 선택을 조금씩 고정해가는 방식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것들을 실제 하루 루틴으로 굳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3개월, 6개월 유지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얼마나 쉽고
일상적으로 습관이 생활에 박혀 있느냐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해요. 일주일에 딱 2가지만 먼저 고정하세요. 현미 섞기와 강황 소량 넣기, 이 2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6가지를 동시에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자리 잡지 못합니다. 2주를 유지하면서 내 몸 반응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속이 편해진다. 포만감이 다르다. 그 작은 신호를 내가 직접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새 습관을 시작할 때 너무 많이 한 번에 바꾸다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황은 많을수록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커큐민은 소량이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패턴이 훨씬 중요합니다. 티스푼 끝으로 시작해서 한 달 후 3분의 1, 그 다음 달 2분의 1로 아주 천천히 올리세요. 강황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처음부터 욕심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과하게 하려는 편인가요? 녹차밥은 아침 저녁이라는 규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수면이 흔들리면 항산화 식단으로 얻는 이점을 수면 부족이 다 상쇄해버립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식욕이 불규칙해지고 단 음식이 더 당깁니다.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밥을 아예 빼고 나머지 5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는 편인가요? 반찬은 색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오늘은 초록, 내일은 자주, 모레는 빨강. 이렇게 색만 의식해도 식단의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영양소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장바구니에 색이 3가지 이상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제 밥상에는 몇 가지 색이 있었나요? 단맛 간식은 밥상에서 먼저 잡아야 합니다. 정제당과 과도한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 항산화 식단의 효과를 빠르게 상쇄시킵니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대체 간식이 있어야 해요.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작은 한 줌을 미리 준비해 두면 과자를 집어드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후 어느 시간에 단계 가장 당기시나요? 물과 수면이 식단 효과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수분이 부족하고 수면이 불규칙하면 몸이 그 성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최대한 줄이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속이 불편한 날은 과감하게 단순하게 가세요. 몸이 예민한 날에는 현미 비율을 낮추고 강황을 건너뛰는 게 현명합니다. 힘든 날 억지로 밀어붙이면 불쾌한 기억이 쌓여 결국 습관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흰밥으로 하루 돌아가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오랫동안 지속하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치료를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단은 몸의 환경을 돕는 습관입니다. 이미 진단을 받으셨거나 전문가와 함께 관리 중이신 분들은 그 계획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상의하세요. 한 가지 식품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단일 식품 만능론에 기대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이 너무 커져 건강관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정보에서 과장된 표현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답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밥 한 그릇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김태훈이 30년간의 연구 경험에서 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핵심을 다시 짚겠습니다. 몸속 환경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의 합산이 5년 뒤, 10년 뒤의 몸을 만들고 그 선택 중 가장 강력한 반복 변수가 바로 매일 먹는 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 많이 먹을수록 더 좋아진다는 생각, 몸이 힘들어도 건강 루틴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반찬을 완전히 바꾸거나 특별한 식품을 구해야만 몸이 달라진다는 생각. 이것들이 오히려 건강 관리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훨씬 단순합니다. 흰쌀에 현미 30%를 섞고, 강황은 소량씩 매일, 녹차는 아침에만, 반찬은 색을 다양하게, 마늘과 버섯을 기본 재료로 두고, 단 간식은 견과나 소량 과일로 대체하며 물과 수면을 함께 챙기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관리를 놓치면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단 음식이 더 당기다가 어느 날 수치 하나가 걸리고 그때서야 밥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면 처음 2주에서 4주 사이에 식후 속이 편해지고 포만감이 안정되고 군것질이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이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진짜 동력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내일 아침 밥을 하실 때 흰쌀의 30%를 현미로 바꿔보세요. 강황은 다음 주에 더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현미 30%. 이게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